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롱드 차이나 저는 호스트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고민 많이 드시나요? 왠지 이런 프레젠테이션 얘기할 때는 더 아나운서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이 부분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프레젠테이션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프레젠테이션 제가 중국에서 물론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죠? 이렇게 말 지금 막 꼬이고잖아요.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외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 언어의 스킬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뭔가 능숙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요. 제가 중국에서 프레젠테이션 처음 해보고 똥망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그거를 뭔가 여러분께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중국어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실 때 꼭 제가 한 방법은 피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후에는 제 실수들을 다 이렇게 보강해서 좀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 처음 프레젠테이션 했던 건 일단 다음날 기자단이 저희 회사로 오기로 한 거예요.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건 이제 회사에 높으신 중국 임원분이 하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홈쇼핑 부서였는데 저희 팀에 저희 제품 특히나 한국 관련된 이미용 제품을 갖고 와서 하는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부서에 몇 명의 중국 분들이 더 있긴 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인이고 이제 뭔가 한국 기업이니까 그런 걸 중국 기자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준비를 좀 하라 그랬어요. 다음날 그런 저희의 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떨리잖아요. 기자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준비할 시간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6시에 끝나는데 5시 50분에 불러서 내일 오전에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준비하게. 좀 딱 그거였거든요. 근데 뭐 다행인 건 제가 이 상품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 또 앞뒤에 살을 붙여야 되고 홈쇼핑 방송이랑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스크립트를 아주 열심히 적었습니다. 1번 실수가 등장했죠? 스크립트를 적어가지고 사실 하는 건 자꾸 제가 스크립트에 의존을 하게 돼요. 사람이라면 중간에 막 떨리고 그리고 떨리면 한 문장 까먹으면 약간 이러면서 말리기 시작하면 외운 것도 내가 다 기억을 하는 것도 줄줄 읽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크립트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외국어잖아요. 한국어는 스크립트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키워드만 정리해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고 중국어는 일단 사실 외국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써봐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다 한 상태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걸 다 한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문장으로 좀 써보는 그런 걸 해요. 왜냐면 한국어도 사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막 주어랑 목적어 막 섞어지고 막 문장이 길어지면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뒤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연결 안 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물며 중국어는 더 심하기 때문에 그걸 저는 문장 단위를 일단 써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써보고 기회가 된다면 중국 친구들한테 검토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 달달 외우는 암기가 아니라 공부한 내용 위주의 암기로 들어가야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을 외우고 그리고 세세한 것들은 뭐 현장에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들어가요.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진짜 내용을 스크립트를 다 적어서 무조건 외운 거예요. 제가 외우는 거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저는 지금 외우는 거에 머리가 약간 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를 오늘 중으로 다 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외워서 하는 거는 진짜 무리수가 있어요. 내가 막 천재처럼 외우지 않는 이상. 중간에 내용을 까먹을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까먹으면 이제 말리기 시작하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스크립트 내용을 하나하나 외울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외우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일단은 전체적인 순서 한번 외우고 디테일한 거 외우고 디테일을 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암기라는 게 하루 저녁에 막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리죠. 네. 그렇게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당당한 건 일단 자신감이 저는 한 80, 90%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떨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잘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막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나운서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떠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스크립트를 무작정 작성했고 무작정 외웠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 떨리고, 그리고 외우는데 급급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리허설을 아예 못 해봤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도 누구 앞에서 서는 거니까. 저는 행사나 방송 같은 거 가기 전에 영상을 한번 꼭 찍어보고 제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걸 한 번쯤은 보고 가거든요.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네. 핑계인데요. 그때 이제 준비할 시간이 좀 적었다고 생각을 했고, 내용만 확실하게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좀 전체적으로 요점이 없었던 게 아닌가.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뭔가 이렇게 강약이라는 게 전체적인 플로우를 잘 이해하면 되는데 떨리고 이 내용을 전달하기에만 급급하니까 그걸 제가 캐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쳤죠. 완전 똥망. 그때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알죠? 막 허공에 그 발차기 하는 거 있잖아요. 200번씩 막 발차기 하면서 스스로를 막 탓하면서 미쳤다 막 이러면서 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완전 똥멍충이야. 너는 월급 받을 자격도 없어 막 이러면서 너 중국어 잘한다면서 뭐 너 아나운서였다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스스로를 자책을 했던 순간이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뭐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준비할 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프레젠테이션을 물론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를 외국어로 준비하는 건 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르게 준비를 하거든요. 한국어는 저는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써보거나 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것들, 플로우들을 적는데, 중국어는 저는 일단 다 적습니다. 뭐 많은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이 스크립트를 적는 건 비추다라고 하지만 저는 외국어기 때문에 일단은 문맥에 대한 체크도 해봐야 되고 해서 저는 일단 적어보고요. 뭐 수정할 문장이나 오류 문장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조금 더 짧고 내 입에 맞게끔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을 일단 1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런 거를 말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들은 대본을 안 보고도 다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암기를 해요. 세세한 건 중간중간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내가 자신 없는 부분, 자신 없는 문장들은 표시를 했다가 뭐 조금씩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암기를 해버리면 내가 그거에 너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말 긴장하는 순간이 딱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백지가 돼요. 그러면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풀어내지더라고요. 경험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똥망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라는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첫 프레젠테이션의 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더 나은, 더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